예,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나 빌라 또 뭐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죠. 연립주택 이런 데 이제 공동으로다가 그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 위층에서 물이 천정에서 이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아래층에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내용을 갖다 이제 누수하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전편에서도 그 동영상에서 누수하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위층으로부터 이제 그 공사비를 같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리고 공사했는데 공사가 끝나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공사비에 그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됐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또 이의 신청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돈 내는 게 공사비 내는 게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원고가 거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게 되면은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고 오늘 그 이제 누수하자로 인해 가지고 소송으로 가기 직전 단계인 에, 민사 조정을 거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실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난 후에 어, 가해자나 피해자나 즉 원고나 피고나 둘 다 이렇게 그 끝까지 법정 가서 이런 거를 하는 소모적인 거를 하지 말고 이거 물론 이제 조정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돼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 좀 더 그 사실 여부 증거 자료 이런 거 다 이제 법원에서 나가서 판사님이 다 이제 증거 자료 수집해가지고 그러고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뭐 조정 내용하고 아마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이제 판결 내용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고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거고 그 다음에 피고는 낼 돈 다 내고 시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손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손해보고 근데 그래도 원고는 그나마 돈이라도 회수가 되지만 어, 피고로서는 돈은 돈대로 깨지고 진짜 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 생기지 말라고 제 동영상 보시는 그 위층 사시는 분, 아래층 사시는 분 두 분 다 똑같이 이 동영상 같이 물론 이제 보는 그 장소는 다르겠지만 같은 내용으로 보시고 나면서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싸움하고 법정 싸움까지 가면은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거 인지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서로에게 감정 상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셔가지고 서로가 잘 합의하셔서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피고로서 이제 원고한테 그 결국은 돈을 물어주신 그분한테도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안쓰럽다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그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먼저 것도 올렸었고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셔가지고 누수하자 민사조정 이렇게 그 검색을 넣고 치시면은 검색 한번 누를게요. 검색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보면 통합 검색에서 이 블로그 제일 첫 장에 뜨네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23시간 전에 올린 건데 첫 페이지에 뜨거든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이 블로그가 없고 여기에 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뷰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뜨거든요. 거기 이제 스마트폰에는 또 뭐 2, 3등 안에 뜰 수도 있고 같은 그 첫 번째 뜰 겁니다. 뭐 그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동영상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은 이 블로그에 다 내용들을 글로서 올려놨고 그다음에 자료도 여기다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나서 동영상에다가 제가 이 블로그 주소를 링크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보시고
정말 제가 이 동영상 찍으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그 양 당사자분들은 오기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잘들 타협하셔가지고 쓸데없이 그 법원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쓰지 않고 스스로들 그 손해보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 입지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올린 것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서 블로그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렇게 블로그 나오고 요거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층 누수하자 공사비 민사조정 신청 방법 해서 완결편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완결편으로 올린 거거든요. 이거를 이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의 그 동영상들은 변호사님들이나 또는 뭐 법무사님들 또 관련 법 개통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영업 목적상의 내용까지만 저기 뭐야 블로그나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일반인들이 스스로 셀프로 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겪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올라온 내용들은 그 처음에 요 전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 공유라고 하는 여기 그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 누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올린 요 관련 동영상들이 아마 거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편도 한번 보시고 처음부터 진행 과정을 그대로 써놨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동영상도 보시고 블로그도 보시면은 이런 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층 하자 공사비 민사조정 신청 방법 완결편 해가지고 앞글에서 언급했던 위층 누수 공사비 지급 청구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 이의 신청에 의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확대된 사건의 결말 내용들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층 누수 원인에 의한 하자 수리 공사비 청구의 당위성은 공용 부분의 문제인지 또는 위층 개인의 문제인가를 확정짓는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이번 사건을 치르며 확실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물이 새면 무조건 위층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거든요. 근데 2층에서 새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제 고치려고 보수하려고 아래층에서 뜯어보거나 위층에서 이제 장판이나 이런 걸 들춰보면은 그 새는 부분에 심하게 젖어 있거나 그런 게 보이는데 이 밑에 층에서 이제 뭐 화장실에서 샌다 그러면 화장실 천장을 이렇게 열어보든지 아니면 천장에서 샌다 그러면 천장을 조금 이렇게 뚫고서 본다 그러면은 그 새는 부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새는 것 같으면은 대개 보면은 하수도, 상수도, 난방관 이런 데서 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집 위층 그 공용 부분을 뺀 전용 부분에서 샌다 그러면은 이건 확실하게 위층 사람이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게 만약에 뭐 공용 복도 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샌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달리 해야 되고 뭐 창틀 같은 데서 셀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창틀 같은 경우에서 셀 경우에는 윗집 창틀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창틀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건물 전체에 오래된 그 낡은 하자를 볼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리한 그 법정에서 공방이 되게 된다면은 아주 뭐 소모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사실 그 공사비는 몇 푼 안 되는데 그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고 다음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측 피고 측이죠. 이 법률 조력인으로 법무사를 사서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사소송 문건 작성 및 법률 자문 등으로 위층 누수 하자 부분이 공용 부분이라며 공사비 청구의 소를 기각하라는 내용으로 피고 측 답변이 송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용 부분이지 어떻게 개인이 내냐 그래서 못 내겠다 한 푼도 못 내니까 저기 기각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원에다가
이제 답변서를 낸 거죠. 답변서를 냈고 그 답변서 내용이 법원에서 이제 다시 원고 측에 이제 날아온 내용인 거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된 거지 비가 오지 않을 때 되지 않았으니까 그 원고 측의 공용 부분 주장이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원고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민사 조정 내용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위층으로부터의 누수하자라고 해도 그것이 공용 부분의 하자가 아닌 개인 부분의 하자임을 밝혀야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하여 다만 이번의 사건에서는 해당 주택 라인 3세대 해당 주택에 이제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3층으로 된 건데 3층이 있고 2층이 있고 1층 이렇게 된 그 라인에만 국한되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 결론 내용이고 이제 그래서 이 조정 신청서를 원고가 낸 이제 실제 그 문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건이고 사건 번호가 뭐 이렇게 찍혀 있고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일반인들도 그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 소송이 아닌 법원을 통하여 하는 그 옛날 방식의 이렇게 이제 소장을 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 이렇게 채권자 요 형식을 빌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1번, 2번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19년 해가지고 기원으로부터 인지 등 보정 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건데 요거 이제 보정 명령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5 해가지고 뭐 몇 통에 따라서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에 대하여 조정으로 이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보면은 누수하자인데 하지라고 오타가 났네요. 누수하자 분량은 3층이 가장 심했었고 그 후유증으로 본 사건의 원고 측 2층이 피해를 봤으며 1층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 내용이죠. 요거 하고 근데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2층 원고가 3층 피고에게 함께 공사하자고 제의했고 피고가 동의에 미리 합의했었고 공사비는 각각 반반씩 내자고 했던 것이고 2층 피해자인 원고의 주도로 일단 공사비 전액을 공사를 마친 공사업자에게 지급했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 3층 소유자인 피고에게 약속했던 총 공사대금 중 처음 언급했던 대로 절반을 청구하니까 3층 피고는 자기는 공사비 낸다고 한 적 없다며 발뺌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지급 명령부터 해가지고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공사대금 청구 준비 서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걸 받고 나서 이제 그 원고가 작성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저쪽 그 피고 측에서 법무사가 작성한 그 소송 이의 신청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기각해달라는 청구 소장을 보고서 그대로 이제 베껴 쓰면서 말만 바꾼 거예요. 사실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원고는 할 줄 모르는데 상대방이 보낸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자기한테 맞는 말적으로 뭐 여기는 뭐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걸 갖다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요거 앞에 건 그대로 썼고 원고 피고만 바꿔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대한 절충안을 수용하려 해서 이제 이게 공용 부분인 것으로 이제 그 원고도 어느 정도 생각이 좁혀지니까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절충안을. 처음에는 공사비 전액을 청구했다가 절충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서에 대한 절충안 요구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1, 2, 3, 3 번호 붙여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피고는 공동주택 자신의 주택인 뭐 위층에서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지금 한 말 있죠. 그 말들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서 본 사건에 이제 여기 금액 얼마 이제 있죠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총 그때 150만 원 청구했었는데 그래 그럼 3분의 1이니까 50만 원으로 줄여줄겠지 50만 원 주시오 그러고서 수정해서 청구한다고 요 이제 공사자금 청구해가지고 했더니 법원 그 창구 담당 그 공무원이 이렇게 이제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요 문구가 더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날 써가지고 간 거예요. 저 연필도 볼펜으로 써가지고 제출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다시 다음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내고 나서 이제 다시 요거는 이제 법원 이제 조정실이거든요. 법정 조정실에 이제 갔어요. 여기는 이제 그 재판은 아마 여기서 재판은 근데 편말 붙은 거 보니까 법정 및 조정실 이런 거 보니까 여긴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 피고 원고를 그 이제 같이 앉혀놓고서 담당 판사님이나 어떤 조정관님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담당 조정관님이 나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판사더라고요. 자기 판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층 피고인의 주장인에 대해 2층의 원고가 다음의 내용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말하기를 곧 재건축이 있을 거라면 몇 개월 후에 집을 허물 건데 무엇하러 공사를 하냐며 공사 시작 전과는 달리 말을 받고 돈을 못 내겠다고 진술을 하는데 원고의 주장이 그 말이 억지인 것은 이 지역은 재건축은 말만 무성할 뿐 재건축 조합 결성조차도 진행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설명을 듣고 난 조정 판사님이 피고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졌고 최종 조정을 확정하는데 확실한 판단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필자 생각이라고 써놨는데 조정 진행 과정 분위기를 처음부터 간략해 보면 조정실 담당 공무원이 조정실 안에서 원고 피고를 좌측 우측에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지정해주고 이어서 조정관 판사님이 원고 피고 양쪽에 지금까지의 양쪽 주장들을 확인합니다.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확인해 다 들어주시고 그러고는 이제 판사님은 원고에게 그럼 청구 금액이 얼마까지를 받기 원하는가를 확인 차원에서 채점을 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먼저 준비 서면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그 문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원고 지금 2층 피해자죠. 처음 청구액 금액보다 낮춰서 이때 이제 그 공용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 공용 부분 하자로 양보하여 물론 이것도 이제 위에서 세는 게 아래층에서 소홀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낸다면은 뭐 나중에 결국은 또 하나의 다툼의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 뭐 금액도 뭐 몇 푼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거 하는 건 진짜 소모적이고 해서는 안 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처음 청구 금액의 3분의 1을 청구한다고 대답했고 이어서 피고에게 이 금액을 부담하겠는가 여부를 질문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사람이라며 조정관 판사님의 동정이라도 받으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많은 말들을 막 제스처를 써가면서 해가고 마지못해 이제 그러면 판사님 의견 질문에 자기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조건을 붙였어요. 이 피고가 뭐라고 붙였냐면은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을 5개월 할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이제 판사님이 원고에게 수용 여부를 질문하는 거예요. 원고는 이제 가로 열고 피고의 변심 행위가 괘씸해서 시작한 민사 사건이지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원고는 금액에는 그리 집착하지 않았던 거라 마음속으로 본안 소송으로 가느니 그냥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하여 조정 내용이 결정되었고 이번 사건 과정이 종결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소송 비용 면에서 본다면 원고는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지급 명령을 신청 접수했기에 송달 비용 및 신고 신청서 접수 인지례 등 합해서 토탈 뭐 교통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7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피고는 법무사를 사서 지급 명령 이의 신청을 했고 이 법무사 샀으면은 법무사 비용도 최소한 몇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 진행 절차 등을 이제 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사면 워낙 비싸니까 못하고 법무사를 사서 했는데 법무사는 이제 직접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대리를 할 수가 없었고 서류 대행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법무사는. 그러니까 법무사가 서류 같은 거 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 같은 거 다 주지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보냈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법무사가 돈을 받아야지 그거 하지 그거 돈 안 받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몇십만 원은 깨졌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소송 절차 등을 대리했으므로 법무사 서류 작성 비용 등 소송 대리 비용이 몇십만 원은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몇십만 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본인이 약속한 금액만 제대로 주었다라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원고와의 불편한 관계도 인간관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 피고의 입장이 되어서 한 3개월여 동안 법원 소송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법원에서 피고 입장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통지서 같은 거, 등기 이런 거 막 날라오고 그러면은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원고인데도 뭐 날라오면 그냥 탁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제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돈 50만 원 가지고 재판지로 하면서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이런 걸 받아야 되나 그러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받아보면서. 법정 조정이 결정되고 조정실을 나오며 피고가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피고가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뭐 저 들으라는 듯이 흥겨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다면 자신도 그 전에 1,000만 원이나 혼자서 공사비를 다 내고 손해 본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청구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중얼거리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전에 자기가 이런 일로 돼 가지고 혼자 공사 다 하고 혼자 다 물어낸 적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분이 말 바꾸고 변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엔 괘씸했지만 끝나고 난 입장에서는 딱 하고 좀 안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공동으로 사니까 공동으로도 하고 자기가 어쨌든 위층에서 물이 훨씬 덜 세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만큼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일을 갖다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 당연히 들어간 공사비를 공동으로 낸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누가 부추기고 이런 거에 넘어가 가지고 법무사 사서 법무사 비용이 또 별도로 깨져버리고 돈은 돈대로 물어내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딱하다는 생각이 있고 안쓰러운 마음은 좀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소송이 있어야 그거를 업으로 삼고서 먹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만큼의 분쟁거리가 생겨야 또 이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분쟁거리가 있으면 서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좋다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필자가 이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아무리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고 싶은 내용의 약속이라 해도 자신이 생각한 내용으로 인해 그 업무가 진행됐으며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은 반드시 지급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 상황이나 기분 좋을 때 막 말 함부로 해놓고 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놓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거를 정상으로 듣고 원칙으로 듣고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러고 또는 그게 농담으로 한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복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난 안 할 거야. 그 의사표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일 다 하고 나서 비용 들어가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그 돈 들어간 사람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소액 사건이라서 그런지 법은 공평했으면 어차피 이렇듯 결과는 명백한데 왜 그랬을까 고개를 갸우뚱 해봅니다. 이제 연행하고. 아마도 피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물어보러 다녔을 것이고 관련 법률에 대해 어렴풋이 아는 주변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그를 부추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옆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법에 대해서 법은 어느 편도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을 가진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게 법인데 진실보다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쪽 방면에 모르는 사람 막 부추겨요. 그럼 부추기면은 이제 누구 법무사 변호사 소개된다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 하면서는 좋죠. 고객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요 얘기 요거를 끝을 내고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경미한 인사사고가 날 경우가 났을 때 기본적인 양자 합의 조치로 쉽게 사고 처리가 종결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경미하게 입은 피해자를 마구 부추기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해서 그냥 가볍게 하고 뭐 필요비 뭐 얼마 정도 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갈 수 있는 건데, 계속 일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추겨가지고 당신 너 병원에 가서 누웠으면 돈이 나온다는 등 뭐 그런 사람들 막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원치 않는 이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혹시라도 이런 경우 발생했다면은 좋게 잘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막 부추겨가지고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을 붙이라고 했듯이 간섭을 할 거면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잘 모르니까 가급적 잘 타협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비가 붙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그래도 시비가 붙어야 그분들은 먹고 사는 건데, 이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처음부터 법 없이 스스로 타협으로 해결되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고서 이제 이 내용을 마치는데,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판결, 그러니까 조정이죠. 조정 그 정본이 이렇게 왔어요. 보면은 2019년 12월 12일 날 이제 판결된 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담당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건 번호 있고, 공사 대금 있고, 뭐 조정, 여기 이제 법원 소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겉봉투가 이렇게 해서 날라왔어요. 여기. 날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조서 해가지고서, 이제 지난번에 있던 그 내용들 있죠. 마지막 조정 때 그 조정 판사님이 물어보고 양쪽에서 확인해가지고 다 양쪽에서 서명 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조정 내용에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최초의 원고가 그 신청했던 내용에서 금액만 줄어들었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 내용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 보냈던 거예요. 처음에 보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뭐 총 공사비 150만 원 들어갔는데 2층 하자로 보고서 2층에서 다 내라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한 푼도 못 내겠다라고 발생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처음에 자기가 반을 내겠다 그랬는데 그걸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냥 전체 금액을 썼던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분은 3분의 1은 냈지만 변호사 아마 그 수고비 그 소송 대행 수고비가 아마 나가서 아마 이 반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내용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퇴행성 질환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은 잘 걷지 못하고 한 2분, 3분, 뭐 길게는 5분 정도까지 천천히 풀어야 움직이고 할 정도로 아주 몸의 상태가 상당히 나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고서 이제 병원 가서 뭐 치료받고 동네 병원에서 안 되니까 대학병원에도 몇 번 가서 검사 받아보고 다 했는데 확실한 치료 방법은 안 나오고 뭐 KBS 저 관절 상담했던 그 교수님이 있어서 그 이름 이제 기억했다가 찾아갔더니 뭐 이렇게 사진 찍어보더니 그 내용 보고서 인공 관절을 끼워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진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막막해가지고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도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이라든가 또는 뭐 한때는 또 이제 부동산 세법 강의도 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한 5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세법을 공부해서 자료 찾아서 하여튼 국세청 자료실 그냥 맨날 거기가 살다시피 할 정도로다가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니까 세법 강의하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세법과 연계시켜가지고 이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니까 그 제 강의 듣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많이 들어오시고. 근데 사실 그거 해서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의학 논문 자료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면은 이 구글에는 사실 각종 그 전문 자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 구글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구글 그 들어가 가지고 번역기 누르면 영문이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물론 번역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읽고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다가 아주 그 잘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2년 동안 제가 진짜 많이 살렵을 했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최신 그 의학 논문 자료들 진짜 그 웬만한 그 퇴행성 질환에 대한 그 논문 자료들 제가 정말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는 아니면서 제 병에 관한 어떤 작용들이 나서 제가 병이 걸렸고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낫는다는 것들도 많이 찾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 처방으로다가 약으로 받았었고 저는 이미 그 제 머릿속에는 병원 처방약은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판단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양제 쪽에서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영양제 쪽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많이 먹어왔어요. 그래서 한 2년 이상 먹어왔는데 먹은 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0몇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많이 먹었어요. 이것저것. 진짜 제 몸이 마루타가 돼가지고 다 실험했던 건데 그 논문 찾아보고서 이렇게 많이 이제 제 머릿속에 그 의학 자료들이 이제 차곡차곡 들어간 상태에서 요즘에 또 그 유튜브에서 전문가 그 이렇게 이제 그런 분 학구파 의사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본 논문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에서 본 것들을 저런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확 꽂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질환에 대한 것만 적어 받고 그러니까 진짜 한쪽 방면에서 저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사다가 그 다 해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했더니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진짜 만족할 만한 제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시 아침에 조깅도 하고 또 뭐 북한산 의상봉 같은데 등산도 막 바이기를 타고 다니고 하여튼 뭐 진짜 산에 가서 몇 시간씩 돌아다녀도 잘 돌아다녀요 이제는. 그리고 아침에 그 우리 그 동네 그 운동하는 그 하천 코스가 있는데 코스가 있는데 그 호스 한 바퀴 돌면 1.5km인데 거기 뭐 한 5바퀴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잘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사가 판정해서 뭐 최종적으로 뭐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판정까지 받아서 불치병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의 진짜 정상 상태로 회복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 건강 상태가 한 10년 전보다 더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가 그 부동산 전문 분야가 아닌 그 몸 건강 관리 쪽에서 제가 겪은 내용만 가지고 동영상을 뭐 몇 편이고 찍어서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사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나왔고 결과 어떻고 이런 거 그다음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제 주변 지인들이 먹고 치료돼 가지고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고 병원 수술 안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는 사실은 그 저한테 아무런 이득은 안 돼요. 보면은 제 그 닉이 그 좋은 정보 공유이듯이 이 제 내용을 듣고 저와 공감하는 분들이 똑같이 해서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세상에서 좋은 일은 그거로서 저는 만족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 공유, 좋은 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 인생을 또 살고 싶은 것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보다 많은 고수분들, 전문가들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 거랑 다시 한번 찾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 자격증 따고 나서 그 이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본 틀에서 의술만 행하시는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새로운 그 학문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 역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지가 지금 한 16년 됐거든요. 16년 되는데 그때 딸 때보다 그쪽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다만 제 실무적으로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이제 부동산 뭐 조그만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 그런 걸만 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 단독주택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알아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쪽에서 그 뭐 토지 오는 분들한테 와서 이쪽에 조그만 빌라 아파트 같은 거 법률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분들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분야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워낙 분야들이 광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쪽 분야에서 특별히 공부하고 계속 그런 연구하는 분 아니고 그러면은 진짜 그 의사 잘못 만나면은 몸 다 망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제가 요번에 그 전에 한 1년, 2년 동안 이 치료하기 전에 몸 굉장히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몸 다 망가져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니까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끼우는 상태까지 왔다고 했을 적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구글이라는 그 정보의 바다가 있어서 거길 뒤져가지고 2년 동안 아마 제 기억으로 하루 한 서너 시간씩은 아마 서너 시간이 보통 한 7시부터 한 11시까지 밤에 구글 들어가서 그것만 뒤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캤고 그 정보 캔 거가 실제적으로 그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서 단편적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들을 먼저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 귀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메모하고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물질된 영양제들 직접 구매하는 거 직구 사이트 있죠. 거기서 구입해다가 먹고서 이제 지금 완치돼가지고 아마 지금 이 제 강의하는 제 얼굴보다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요만큼으로도 이제 오늘 하고 제가 하여튼 이런 거 강의 쭉 올릴 테니까 저에 대해서 그 좋은 정보 공유 요거 한번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아마 신바람 나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셨어요? 예.